이 주말에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한 야당이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가는 데마다 북한 제재 해제해달라 구걸하고 다니고 있어요.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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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 경제에 살릴 외교는 전혀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하는 일 즉각 중단하라. 우리 관광 산업은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금강산 관광 그거 얘기할 때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망언, 시대착오적 색깔론, 가짜뉴스. 어째서 제1야당의 책임감은 내동댕이 치고 태극기 극렬 극우 세력과 토착외구 옹호 세력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일단 국회는 올스톱. 청와대와 야당, 여당과 야당 사이는 정말로 살얼음처럼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 주말 집회 현장에 저희 돌직구쇼가 특파원을 한 명 보냈어요. 우리 변한봉 특파원을 저희가 주말 현장의 취재를 위해서 현장에 파견을 했는데 현장 어땠습니까? 좀 변한봉 선생님. 한 10,000에서 15,00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했던 것 같고요. 상당히 많이 왔네요. 예, 연인원 합치면 뭐 한국당 측에서 이제 2만 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인원 합치면 그 정도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해마다 몇 회 집회 때마다 한번 특파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봤었었는데 돌직구 특파원 자격으로 간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엑스라든가 뭐 청계광장에서 모였을 때 사실 5,000명이 모이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각 당협별로 일정 인원수 이상 뭐 참석하도록 동료가 있긴 했었지만 그 외에도 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과거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핵이라든가 안보에 대한 이슈가 이제 큰 메인 슬로건이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분들이 많아지셨었고 2년 반 동안 지켜봤었지만 결국 내 삶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지난 정권을 욕했었던 지난 정권의 적폐가 인사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지만 지금은 그럼 이건 나라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독려했던 것 이외에도 자발적인 참석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집회 열기가 예년과는 점점 뜨고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저게 보면 이미지적으로 호나 수장님, 황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한국당 지도부들이 빨간 점퍼에 또 황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빨간 넥타이를 지금 한 모습이 보여요. 빨간 머플러 한 분도 있고 이 빨간색에 빨간색을 코디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이미지적으로 이번 주말 집회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색깔로는 통합을 확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이미지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있잖아요. 우리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포지션을 좀 바꾸고 싶을 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터닝 포인트 전략을 이번에 그 집회로 지금 잡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 리더들이 스피치를 할 때요.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와서 할 때나 일반 연설을 할 때와 저렇게 밖에 나갔을 때 스피치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집회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집중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정치인이든 리더들의 장외 집회의 스피치를 보면 기존의 그 내부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이 평상시에 듣고 싶었던 말들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황교안 대표에게서 보지 못했던 이미지가 무언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저렇게 장외 투쟁이랄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좀 목 놓아서 투쟁하는 것은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보다는 뭐 옛날에 우리 저 박용진 의원이 있었던 노동당, 민노당 아니면 정의당 그쵸. 이쪽 분들이 좀 장애 연설은 좀 주특기거든요. 잘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점잖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황 대표가? 이번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황 대표에게 저런 모습이 있어? 라는 것만 줬어도 사실은 이미지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번 한국당의 장외 투쟁은 박정화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이미선 헌재 후보자에 대해서 전자결제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촉발된 집회였죠. 좀 전에 보셨지만은 사실은 저 여당의 대변인들 얘기하는 논평을 좀 들어보면은 사실은 공허해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기보다는 여당이 네, 일단은 무슨 도로 침박당이냐 아니면 뭐 토착 외구 세력이냐 뭐 이런 좀 공허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저도 토착 외구 아니지만 사실은 저 정도 이 정도 상황이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일 문제가 된 거는 최근에 계속 인사 문제 있었잖아요. 인사 검증에 문제 있다고 하고 국회에서는 청문회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 인사 강행을 했어요. 장관 두 분 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엊그제까지만 해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미 되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니까 55대 28로 아예 부적절하다라는 답이 나왔는데 여당에서 갑자기 확 몰아치기 하고 하면서 그냥 대통령께서 해외에 있으면서 그 중요한 헌법재판관은 임기도 6년입니다. 그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막중한 자리인데 그냥 해외에 계시면서 그냥 전제결제로 해버렸으니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 일각에서는 저 야당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55대 28이 8로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틀 만에 여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틀 만에 처음에는 저런 이미선 후보자 같은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도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했다가 이틀 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지명을 하셨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느냐라고 설문을 바꿔놓고는 44대 45로 비슷비슷하지 여론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면서 임명을 강행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야당이 저렇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나쁜 거는 저는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반적인 여론이 아니라 이렇게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신력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믿었던 여론조사 기관이 저렇게 교묘하게 설문을 바꿔서 데이터가 왜곡되게 이상하게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잘못됐고 앞으로도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은 내일 나오는 여론조사 앞으로 우리 어떻게 믿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